저는 GDS 송실에서 이제 우당탕탕 코리니 일상으로 발표를 해볼 컴퓨터학부 20학번 지연우라고 합니다.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당탕탕 코리니 일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 거고, 부제는 코딩을 시작한 지 1년, 그동안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주제입니다.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코딩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뭐 다른 분들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처럼 심도 있는 주제로는 발표를 못 하겠고, 그냥 제가 그동안 무엇을 느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. 자, 제가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으로 진로를 정한 건 아니라서 이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잘 설명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목차를 연도별로 한번 나눠봤어요. 그러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2019년도. 이 사진을 딱 봐도 얘가 왜 컴퓨터 학부에 맞지? 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드실 거예요.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화학공학 그리고 신소지공학에 진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, 이때도 막연히 그냥 실험 가운이 너무 멋있고 취직이 잘 되는 공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화학공학 그리고 신소지공학 이런 걸로 진로를 잡았었어요. 어쨌든 진로를 잡은 김에 열심히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을 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저는 수시로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총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. 저는 처음에 지역 할당제가 보장이 되는 직어국 화학공학과,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모든 곳을 6개를 다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 성적을 가지고 지방에 가려 하냐? 너의 성적이 조금 아깝다.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? 그러면 나도 서울 하나쯤은 써봐야 되겠다. 라고 해서 써서 들어온 게 숭실대학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였어요. 그리고 저는 애초에 대전에서 살아서 약간 나도 서울 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붙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융특이라는 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. 이 융특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융특이라는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한 설명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1학년 때 자유전공학부로 이제 뭐 철학이나 수학 아니면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전공을 수강을 한 후에 1학년 말에 과 선택을 하고 진학을 하는 그런 학부입니다. 여기서 저는 이제 여러 개의 과 중에서 갈 과를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고민이 생겼어요. 제가 기존에 가려고 했었던 화학공학과 또는 신소재공학과를 갈 것이냐, 아니면 요즘 핫하고 취직이 잘 된다고 하는 컴퓨터학부, 소프트웨어 학부에 갈 것이냐 라는 고민이 생겼죠. 어쨌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전과를 할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 2학기가 왔어요. 지금까지 제가 수업에서 들었던 거, 프로그래밍이라고 칠 수 있는 뭐 파이썬, C 언어 이거 2개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 2개를 보고 나름 재밌는데?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나름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했고 재미도 있다. 약간 나 적성이 있나?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봤고, 또 이런 문제들을 뭐 선배나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래도 너가 전과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적성뿐만 아니라 취직도 빼놓을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나는 적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취직이 잘 되는 컴퓨터 학부로 진학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아이고 큰일 났죠. 파이썬 거북이로 이제 별 그리는 거랑 C 언어, 프린트 F, 스캔 F 이런 거밖에 모르던 애가 갑자기 2학년 전공을 들으니까 터졌죠. 터졌죠. 정말 터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. 내가 이 과가 맞나? 내가 이 과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이런 전공 말고 그 외적인 거를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마냥 놀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시면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바로 안드로이드 또 만들어보고, 그리고 이제 여기 혹시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 부분 계세요? 한 명?
그 융특슝이라는 커뮤니티도 한번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또 데이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SQL이나 파이썬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갑자기 맥북을 사가지고 맥북 샀으니까 스위프트를 해봐야지 싶어 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었어요. 이런 거 말고도 갑자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게임 개발 소모임에 들어가서 슈팅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창업 동아리 들어가서 간단한 전시회를 위한 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했어요. 근데 이때 약간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멘토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애들이 이때 전과를 해야 될 시즌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어떤 기준으로 전과를 해야 됐냐? 어떤 기준으로 전과를 하셨느냐? 이걸 물어봤는데 저는 취직뿐만 아니라 너희 전공을 적성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.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전 그러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휴학을 때리게 되었습니다. 1년 휴학을 때리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? 그리고 내가 이게 맞나?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뭐 교수 이쪽 분야의 교수님도 계시고 현직자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약간의 상담을 요청을 해봤어요. 제가 너무 섣부르게 전공을 선택을 해본 것 같아요. 아니면 제가 이과에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식으로 한번 상담을 요청을 했더니 너가 지금까지 해봤던 게 이 분야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할 것 같냐. 그러니까 너는 되게 일부분을 배웠고 아직 너가 안 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.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내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그랬더니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점을 물어보니까 엥? 이러고 있었죠. 그랬더니 제 장점이 어리다는 거였어요. 그래가지고 너 아직 20대고 너가 막말로 전공을 다시 선택을 해서 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한다고 해도 너 아직 30 중반도 안 됐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가보자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오케이 모든 걸 한번 해봐야지 깔짝깔짝이라도 해봐야지 그러면 그 중에서 깔짝깔짝 하다가 재밌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해보겠지. 그러면 그게 내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이제 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. 내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는 어땠지?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더라고요.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이걸 계속 붙잡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싶고 배포 단계까지 가면은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협업을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나름 적성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케이 나 컨학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. 그럼 앞으로는 뭘 해야 되지? 그래가지고 이제 더 많은 공부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 그리고 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분야들을 또 할 수 있는 넓게 보는 시야 그리고 내가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 다 하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결론은 재밌어 보이는 분야 다 시도를 해보고 빼놓을 수 없는 전공 공부 2학년 때 학점을 조금 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야지. 그리고 제가 2학년 1학기 때 유난히 더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융특으로 들어왔지만 재능충이라고 하죠.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나는 이만큼씩 올라가는데 이만큼씩 올라갈 때 그 사람들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주눅 들어 있고 전과를 했을 시즌이나 더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걔고 나는 난데 비교를 하지 말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게 끝이고 앞으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.